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의 아트 뮤지엄입니다. 오늘 추영호 특별 초대전 시간 속 집으로 오프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오하정 큐레이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전시는 추영호 작가의 집 시리즈 13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전면에 보이는 300호 사이즈의 압도적인 작품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작가는 가장 익숙한 공간인 집이라는 주제를 통해 시간과 기억이 어떻게 쌓이고 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건축가가 모래와 시멘트로 공간에 집을 지어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기억하게 하듯이 작가는 집 사진을 재료로 캔버스 위에 집을 지어 회화를 완성합니다. 자, 이제 이번 작품에 담긴 의미와 작업 과정에 대해 작가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 초대전의 주인공 추영호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작가 추영호입니다. 좋은 계절에 좋은 장소에서 꽃이 피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은 원래는 제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2009년도에는 한국에 대한 작업을 시작을 했고, 한국이 지역적으로 좀 아니면 주택에 대한 다양성이 많지 않아서 공간 확대의 개념으로 여러 도시를 작업하게 된 일부분 중에 하나인 프랑스 파리의 집들입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한 3년 반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오브제로 쓰고 있지만 매체는 사진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미술 재료인 캔버스 위에 손으로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콜라주의 기법을 썼고, 콜라주 기법은 1910년쯤에 피카소가 자기의 작업으로 끌어들어왔고, 그게 하나의 미술 기법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저의 작업은 사진이 아니라 사진을 오브제로 재료로 쓴 미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은 지역의 한정된 부분, 특히 프랑스 파리는 이 루프탑으로 유명해요. 그 부분들을 한 부분들 또는 어떠한 부분들을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컴퓨터로 리사이징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하나하나 오려서 화면 전체를 붙여나가는 그런 작업으로 이루어진 핸드크래프트 포토콜라주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하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서 겨울에 갔었는데 회색의 톤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맑은 하늘은 프랑스 파리랑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안 어울려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노천 카페에 보면 시인들, 문학인들, 예술인들이 모여서 335 이미 17세기, 18세기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했던 게 하늘이 칙칙했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잠만 자야 되니까. 그래서 문학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했던, 그래서 그런 하늘을 본 어느 날 제가 찍어서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 그거를 약간 픽셀화처럼 해서 만들어서 붙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제 작품을 보면 화면 끝이 보면은 끝이 없어요. 이게 무한 반복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러니까 공간의 확장이 여기서 끝나면서 여기에 또 새로운 시작점. 보통 그림은 캔버스 안에 들어와 있고 테두리가 있는데, 저는 테두리가 없이 무한 반복에 무한 연장 가능한 그런 작업으로 처음부터 2009년부터 계획을 하고 작업을 했던 거고, 모든 작품들이 그 형태와 미술적인 기법 그리고 미디엄들을 그렇게 일관적으로 하고 있고, 시기마다 저만 알 수 있는 코드화를 심어놔서 캔버스 뒷면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컬렉터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비밀이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작가라면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자기 손으로 해야만 된다고 하는 고지식함을 좀 가지고 있는 작가예요. 그래서 캔버스랑 캔버스 천 이런 것도 제가 직접 수입을 하고, 그리고 나무를 만들어주는 프레임 공장에다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직접 캔버스 천을 씌우고, 그리고 그 밑에 제소 작업이라고 이제 밑바탕 작업인데, 그거를
보통 작가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묽게 얇은 방법으로 한 5번 칠해요. 그러면 우리 전통적인 장구북처럼 퉁퉁퉁퉁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오리고 붙이는 작업부터, 그리고 캔버스를 만드는 작업, 기초 작업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해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다른 작가들보다 많이 걸리고, 또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스스로 젊은 시절 올라오는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눌러야 하는 시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수양적인 그런 시간도 좀 많이 보내게 되었고, 작업할 때만 해도 제가 머리도 그렇고 수염도 그렇고 까맸었어요. 근데 어느덧 2009년부터 지금 이제 2026년이니까 그 시간 동안 이 작품들이 저와 같이 살아서 움직였고, 지금도 하나의 유기체처럼 살아있고, 이제 제 대신 이제 저는 하얗게 늙어가고 있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5년 전에 서울을 떠나자라는 주의를 좀 가지고 있어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으로 작업실을 옮겼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통이 불편해서 내가 내 차가 아니면은 이곳을 탈출할 수 없는 곳을 찾자. 그렇게 해서 만든 작업실이 이제 현재의 경북 상주에 있는 작업실이고요. 뭐 에피소드로 말하자면 6.25 때 인민군들이 그 마을을 못 찾아서 전쟁 난 줄도 몰랐다고 하는 동네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만의 루틴으로 하루에 잠자는 시간 뭐 한 4-5시간, 제가 불면증 환자여서 4-5시간 자는 것 빼고는 이제 작업에 몰입하고 있고, 또 원둔형으로 또 지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연락하거나 그런 걸 또 좀 이제 익숙해서 안 하게 되고, 친구들도 저를 안 찾게 되고, 근데 이렇게 오늘 꽃피는 계절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저한테는 너무 감개무량하고,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전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특별히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두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 내 안의 빛으로 치유를 선사하는 서양화가 이은경 작가님입니다. 내 안의 빛을 그리는 이은경 작가입니다. 최영호 작가님 전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 좋은 봄날 최영호 작가님 전시 초대해 주신 전수미 관장님한테도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최영호 작가님이랑은 저랑은 굉장히 오랜 인연입니다. 그래서 작가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을 때 최영호 작가님의 어떤 그 제가 배울 점 이런 것들이 뭐랄까 그 꾸준함, 그리고 작품에 대한 뭐 작가님들이 그 작품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하지만 작가님 또한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사고, 미시적인 사고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자유함을 다 풀어내실 때 보면 같은 작가로서의 많은 어떤 교훈이 되고, 또 작가님에 대한 어떤 이 꾸준함이 작가님만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가님 그 작품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완벽합니다. 모든 게 마무리며 작품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저 또한 작업을 하면서 많은 자극을 받고 작가님에 대한 어떤 서로의 그 공감하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작가님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적인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이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오늘 작품을 보실 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보시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시간과 그리움, 그리고 감성적인 어떤 흔적, 이런 작가님의 어떤 내적인 부분을 충분히 느끼시길 바라고, 또
이 전시가 잘 되길 기도하고 또 전시 거듭 축하드리고 또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다음 순서로는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넘어 색채의 리듬으로 세계를 확장하는 화가 스토니강 작가님입니다. 네, 작가님 이쪽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토니강이고요. 제가 아마 기자를 하고 또 작품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빛에서 이렇게 축사를 이렇게 좀 요청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좋은 전시회에서 축사를 하는 것도 저로서는 상당히 영광이고 제가 또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 진작에 우리 추 작가님을 알았더라면 집 한 채도 분양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이 어렵게 전세살이를 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 추 작가 작품은 대통령실하고 정부 부처에서 빨리 쫓아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을 이 작가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엄청난 집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이렇게 물량 공급을 하는데, 정부가 지금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려면 어떻든 주택 물량을 늘려서 누구한테나 이 마음의 집이라도 좀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우선은 추 작가한테 아까 여쭤봤지만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이 신선하고 굉장히 이 독창적이고 또 그거를 매치시켜가지고 지금은 단순한 사진 작가나 페인팅 작가 반열을 넘어서 전체 저걸 다 아우르는 저는 조형 작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네네 예 현대 미술의 어떤 그걸 다 보여주신 것 같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이 작품 작업 활동 이 자체가 굉장한 품이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이 구상 자체도 사실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거를 끊임없이 이 작업 공간까지도 옮겨서 아무도 올 수 없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공간과 그 지역에서 그 작업 활동하신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신선하고, 요즘 어떤 작가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어떤 계획과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속 작업 활동하시는 게 그야말로 제가 나이만 먹었지 사실은 이제 꿈나무 고목급 꿈나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런 그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어떤 집은 곧 우리의 그 존재의 공간입니다. 살아가는 공간이고, 또 집 문제 관련해서는 죽을 때까지 어떤 숙명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을 계속 만나는 게 집인데, 그거를 일단 그림을 통해서 구현하고 그다음에 또 생각하신 그 단초가 굉장히 철학적인 미학적인 어떤 그걸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이 작품이 직접 보니까 그 아우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시 축하드리고, 또 오늘 상당히 큰 이 대작을 보니까 아주 압도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집, 더 많은 집을 다양하게 또 이렇게 구상하고 또 조형하셔가지고 많은 우리 관객들하고 이 독자들한테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전시가 여러분 각자의 기억 속 집을 떠올리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품을 이제 천천히 관람하시고 편안히 말씀과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프닝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하정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 시간 속 집으로의 제목이 갖는 의미와 기획 의도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저의 작업의 모티프가 된 거는 어릴 적 제가 살던 고향 마을에 대한 노스텔지어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유년 시절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 학교를 위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골에 내려갔을 때 제가 살던 집들이 이 도시의 변화로 인해서 이 다 소멸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작업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집들이 도시의 생활 시리즈입니다. 전 세계를 돌며 직접 촬영한 집이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된 개인적 계기는 무엇입니까? 집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 집들에 대해서 형태적이거나 아니면 뭐 용도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는 게 지역 특색도 있고 거주 환경이나 뭐 그런 거에 달라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너무 한정적이었어요. 작업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이 작업의 시작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하다 보니 너무 한정적이어서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공간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보자. 공간 이동을 해서 좀 더 확대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2009년 이후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나눠지는데, 코로나 시절 이전에는 제가 직접 여행을 하며 다니고 집들을 마치 수집하듯이 모으고 작업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나갈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작업을 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포토 라이브러리라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의 집들이나 주제에 맞게끔 사진 작업을 하는 그 사람들의 저작권료를 제가 지불하고 이미지를 얻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을 쌓아서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잘라 붙이는 콜라주 방식으로 작업하게 된 이유와 이 방식이 갖는 예술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작업은 저만의 사진 작업 또는 저만의 작업의 세계관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된 작업들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사진을 이미지를 테이킹하고 프린트를 하고 액자에 그는 가장 전통적인 사진 작업을 했었는데, 그러한 작업들을 하다 보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작업, 그리고 나보다 더 사진을 잘 찍고 사진 작업을 더 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어떻게 하면 유니크하게 사진이지만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만들게 된 거고, 사실은 이 콜라주라는 작업이 미술사에서는 1910년도에 피카소를 통해서 미술의 한 기법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진 작업을 무한 반복적으로 붙여나가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 마을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깔려 있는 거고,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그 고향 마을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붙여나가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공간에 존재하는 집을 시간 속의 집으로 전환한다는 개념은 어떤 철학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우리가 저의 작품을 관람자들이 보면 정말 어떤 세계에 이렇게 빼곡한 많은 집들이 있을 거야라고 사실을 믿거나 혹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집을 보면 3채, 4채, 5채 정도를 가지고 제가 공간 확장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의 뇌는 계속 속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작품들을 보면 원근법, 비례법이 사실은 다 무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뇌는 계속 속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느낌은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또 기억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간의 집들은 무한 반복처럼 붙여나가면서 서로 이웃해 있기 때문에 특별해 보이고, 제3의 공간으로 탄생이 되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저는 큰 매력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사진을 작업에 활용하는 방식은 기존 사진 작업과 어떤 차별성을 만들어냅니까? 도시의 생활 시리즈입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작업은 도시의 백일몽이라는 시리즈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 작업들 역시 인간의 눈으로는 평지밖에 볼 수 없거나 아니면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산수화를 보면 원경, 근경, 중경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점을 다양하게 재현한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공간을 작가가 상상과 있는
장소에 그 건물들을 재해석해서 또 다른 제3의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이었고요. 그 아이디어는 버드 아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새가 마치 지구를 바라보는 느낌에서 이제 그 새의 눈 대신에 저는 인공위성의 도구를 사용했던 작업들입니다. 작가님이 표현하는 집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어떤 상징이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람들은 하나같이 느끼는 게, 나 저기 가봤어. 그런데, 내가 간 거랑 너무 다르네? 도시의 이름을 보면, 여기 파리야? 나도 가봤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도시와 제가 표현했는 도시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작업의 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노스텔지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는데 여행을 간 사람들, 그 지역에서 잠시 동안 머물렀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공간이 주는 어떤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인간은 공간이라는 곳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주어진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서로 느끼는 공감대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처음 보는 작업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의미가 주어진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집을 자르고 붙이는 과정에서 작가로서 느끼는 감정이나 사유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성격이 많이 변화가 됐었어요. 그전에는 외향적인 성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리고 작업실에 보통 1년 12개월 중에서 3개월만 바깥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나머지 9개월은 작업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너무 많고, 또 이 작업들이 다 가위로 이미지를 하나하나 오려서 붙이는 수작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 작업을 떠나서 수양의 단계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하나하나 오리고 붙이고 또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다 보니까 이 저의 호흡이 어느 정도 이제 작업과 같이 동일시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작품과 저희가 하나가 된 듯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어요. 2009년부터 작업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물화일체가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번 전시 작품들에서 이전 작업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나 확장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번 작업은 기존의 작업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하는 전시이고요. 작가 소장분이 조금 들어있는 작품의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의 작품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오리고 붙이는 작업이다 보니까 똑같은 사진을 오브제로 쓰지만 만들 때마다 매번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들이 재고가 없을 정도로 많이 팔려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작가가 소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가의 소장분의 작품 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수작업인 작업이다 보니까 작가의 손맛 디테일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이게 컴퓨터 합성일까 아니면 수작업으로 만든 것일까 아니면 어디인가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라고 유심히 관찰하고 결국 끝내는 작품을 만지는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작가가 손으로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이 수작업의 맛을, 디테일의 맛을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자기가 앞으로 가보고 싶은 도시들 아니면 상상했던 도시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재미, 그런 재미를 두고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집이라는 주제를 통해 확장하고 싶은 작업 방향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작업할 수 있었고 저를 지탱해주고 또 앞으로도 저를 이끌어줄 단어는 고향에 대한 노스텔지어예요. 그리움이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
원천적인 그 작업의 모티프를 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평생 작업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